하잉, 헬로. 하잉, 하잉, 아, 하잉. 오늘은 제가 글을 썼는데요. 이게 나오려니까 원래는 정사장이 항상 제 시작을 빼앗아주고 제가 다음 해서 긴장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처음에 말하려니까 긴장이 되네. 제가 오늘 이제 브랜드에서 글을 좀 썼죠. 네? 그래서 글- 내가 글을 쓰고 싶었던 거는 그때 마약 김, 마약 김밥 이런 가게 상호명이 꿀맛 김밥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의 의견에 힘입어서 그렇게 상호명을 변경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따스해지기도 하고 마약 범죄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좀 우리에게 필요한 기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뇌리에 많이 박혔던 내용이라서 꼭 전달을 해주고 싶었고 그걸 통해서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성공의 지름길로 데려다 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 참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시로 이제 키위를 들었었죠.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사장님은 그 이런 브랜드 네이밍에 관한 성공적이든 실패적이든 그런 사례들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음, 그런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가 외식 뉴스긴 하지만 이런 사회적 뉴스와 연달아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하자면 나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단어인데 오히려 더 친숙하게 만들고 좀 더 익숙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진짜 옛날부터 있었고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이런 건 진짜 몇 년 전부터 사실 유행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이 조금 그동안 우리가 많이 위기감을 못 느끼고 솔직히 위기감을 느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던 욕설에 담긴 뜻들도 진짜 안 좋은 음, 뜻들이 많고 또 그냥 한때 우리가 그냥 암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 좋은 말인데 그냥 우리는 하나의 유행처럼 너무나 잘 썼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되돌아볼 게 많다라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고, 음, 음, 아, 아니 나도 오늘 글을 마무리를 하고 엄마한테 엄마 내가 마약 옥수수 해줄까? 라고 하면서 엥? 나 방금 마약글 썼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면서 음, 되돌아보는 시간이 생겨서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일상에 너무나도 녹아든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맞아. 생각이 맞아요. 마약이란 게 최근에 또 엄청 일들이 많았잖아, 사건들이. 그래서 음, 마약이란 단어에 대해서 사실 좀 옛날부터 말이 많았었잖아. 약간, 그렇게 하지 말자, 내지는, 그러니까 마약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되게 옛날부터 많이 있었는데, 사실 많이 그렇게까지 달라지지 않다가 최근에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야 좀 바꾸는 느낌도 들어서 사실 아쉽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음, 약간 큰 사건이 터지고 이제는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기가 와서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마약 음, 말고도 이런 조금 약간 선을 넘는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쓰지 말아야 될 최대한 지양해야 될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텐데 이것들도 음, 다 일이 터져야만 바뀌는 음, 시대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의 걱정도 들기는 했고, 일단은 지금 이런 마약이라는 상호명이 바뀌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설레인 것 같고, 이런 설레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면은 앞으로의 브랜드 네임도 이런 게 좀 안 생길 것 같고, 있는 것들도 좀 지양하면서 또는 이제 이사장이 가졌던 것처럼 바뀌는 설레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좋은 설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맞아요. 아니, 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마약이란 게 물론 영화는 이건 외식 이야기는 조금 벗어나서 이야기해보자면 영화에서도 마약하는 사람을 그려내는 게 사실
당연히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마약이 사회에 퍼졌을 때 문제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영상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약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뭐 재벌가, 특히 재벌가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통해서 기분 좋은 환각,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습이 보통 매체에 비춰지게 되는 게 사실 어린 나이일수록 뭔가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할수록 저 마약은 얼마나 했을 때 기분이 좋으면 저렇게 재벌 사람들이 비싼 돈을 줘가면서 사서 하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마약을 그려낼 때도 조금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뭔가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내야 될 권리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영화는 다양한 나이대가 접하는 거기도 하고 15세 영화만 해도 보호자가 있으면 같이 관람을 하러 가기 때문에 조금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 글을 쓰면서. 맞아. 제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외식이랑 좀 떨어지지만 음, 제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 게 이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게 뭐 다들 막 자유다. 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뭐 억압을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이러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나 이런 미디어 같은 거에는 우리만 보는 게 성인만 보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보잖아. 음, 그런 아이들에게 좀 적당히 가려서 그러니까 가린다는 게 그러니까 좋게 말하자면은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자면은 거짓을 보여준다라고도 말을 하던데 난 어느 정도는 그런 거짓을 좀 환상적인 세상의 모습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도 좀 생각이 들었다. 음, 이게 마약도 그렇고 최근에 막 수위도 좀 높아졌잖아 드라마나 또는 그냥 다른 미디어 같은 것들도 이게 욕도 그렇고 폭력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키스가 높아져. 키스신 내지는 그 이상의 것들을 암시하는 무언가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너무 좀 그런 거야. 이게 애들이 다 본다고 싶은 것들도 많았고. 근데 막 댓글에 항상 그게 적혀 있더라. 요즘 애들은 다 알아요. 요즘 애들이 알면 안 되는 거라고. 그니까. 요즘이 알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접하게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걸 너무 좋은 것처럼만 포장을 하는 게 아닐까. 음, 그게 아이들에게 결국에는 좀 마약과 같이 정말 정말 좋은 것만 보여주고 그럼 약간 도파민 좀 차오르고 약간 이런 게 마약이란 단어랑도 요즘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음. 나도 마약을 그려낼 때 쾌락적인 모습보다 음, 마약을 끊어낼 때 힘든 모습이나 음, 마약을 하면서 돈이 없어져서 파산을 하면서 마약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괴로움들을 좀 더 보여주는 편이 사실 음, 어떻게 보면 난 영화의 주된 의미도 사회를 뭔가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이런 모습들이 또 담겨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또 앞으로 영화 산업에서 걸어가야 할 길과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사례들 얘기하면 사실 내가 글에도 썼지만 브랜드 네이밍 관련된 사례가 너무 많아. 계속해서 맞아. 만들고 사실 뭐 당장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나의 민족. 배달의 민족 있죠. 너무 딱 머릿속에 각인되게 맞아. 이름을 잘 것 같고 이제 뭐 내가 사실 재밌게 봤던 이야기는 하겐다즈가 진짜 별로 음식은 브랜드 네이밍인데 유럽풍의 모습을 풍기면서 독일 음, 브랜드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영국에서 뭐 독일과 축구를 했을 때 뭔가 졌다 하면 이제 하겐다즈 불매 운동을 벌인다고 뭐 그 이야기들로 이제 재밌는 사례들도 많이 봤거든. 그래서 혹시 두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례가 있다면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 전 사실 하겐다즈를 준비. 죄송합니다. 저 정 사장께서 먼저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뭔가 브랜드 네이밍의 확장성과 관련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음, 확장성부터 얘기를 하면은, 한때,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브랜드를 리브랜딩 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던킨도 던킨 도너츠에서 도너츠를 패서 던킨으로 간다던가 그런 예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게 자기 브랜드를 확장하려는 목적들도 있고요. 그리고 도너츠가 한때 뭔가 저희 2000년도 초에 웰빙 문화 이런 걸로 인해서 튀긴 음식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생기니까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그렇게 리브랜딩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해서 저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외식에서는 던킨인 것 같고 KFC도 원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완전 풀 네임이 있었는데 프라이드 이게 튀긴 음식이 또 안 좋다 이러면서 아예 약자로 해서 KFC로 바꿔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KFC가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KFC처럼 원래 풀 네임이었던 걸 약자로 줄인 게 뭐 금성을 LG로 바꾼다던가 럭키 금성을 LG로 바꾼다던가 성경을 SK로 바꿔서 뭔가 브랜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나갈 수 있게 브랜드 네이밍을 하고 또 던킨 도너츠여서 도너츠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던킨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단어 하나를 브랜드의 이름 하나를 이름을 바꾸는 것뿐만으로도 되게 많은 효과를 이뤄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반대로 브랜드 확장성이 적은 사례 메로나 음, 메로나는 다른 맛을 내도 메로나 그러니까 메론 맛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서 더 이상 무슨 브랜드가 많이 확장하기는 어렵지 않은 사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비슷하게 그럼 밥한반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밥한반은 또 유쾌하게 한 게 그 베베베. 베. 자음이죠. 다음에 거기만 해서 모음만 해서 비읍만 해서 아, 밥한바라는 거 살려서 이게 뭐 벼변벼 이런 것도 나오고 베뱀뱀 베뱀베 이런 것도 나오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얘도 그 비읍만 써야 돼서 약간의 확장성은 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메로나에 비해서는 잘 사용한 케이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근처의 브랜드에서 이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기요도 음, 주문할 때 저희가 여기요 이렇게 하는 거랑 그 요깃거리 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음식 얘기하는 요기가 합쳐져서 요기요라는 게 탄생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 CJ에 있는 비비고도 처음에는 브랜드 네임이 소반인가 그랬었대. 근데 맞아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거잖아. 이렇게 뭔가 소반 차림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딱 우리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진 네이밍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소반으로 나갔을 때는 잘 되지 않았지만 비비고라고 이름을 바꾸니까 이제 비빈다 이런 의미도 함축이 되고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비비고가 성공한 브랜드 네이밍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백사장님 이야기하실 건가요, 바로? 에? 저 조금 더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약간 브랜드이기도 한데 브랜드보다 그 제품 아까 밥한발 얘기해가지고 제품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가져와 봤는데요. 옛날에 우리 갈아먹는 배 아시나요? 갈아먹는 배가 그 뭐지? 배라는 한글을 써보면은 그거를 영어로 필기체로 그러니까 필기체처럼 보면은 영어로 IDH처럼 읽히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표 등록을 할 때 갈아먹는 배도 상표 등록을 했는데 IDH도 같이 상표 등록을 했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지. 사실 음,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갈아 만든 배일 뿐인데 영어로 음. 상호 등록을 IDH라도 했다는 게 너무 좀 재밌는 사례였던 것 같고 그거 말고 너구리 같은 경우에도 너구리도 RTA? 음? RTA였나? 우리? 너구리를 어떻게 보더라? 너구리 그걸 보면은 알 너구리 라면 어떻게 생겼더라? 나도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너구리를 어떻게 알로 보지? 에이, 아니야, 그거를 아니야. 너구리를 거꾸로 보면이었나? 너구리를 거꾸로? 거꾸로 그러면 보면은 RTA? 맞아.
그래서 RTA처럼 이름 자체가 보여서 그렇게 보인다. 그때 음, 음, 프로모션을 한다고 그 너구리를 거꾸로 써놔서 사람들이 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구리였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음, 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본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이름들이 사실 필기체로 적히면서 애매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음, 네이밍 프로모션으로 쓰면서 영어로 잘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걸로 마케팅을 했다는 점이 음, 이 브랜드 네이밍을 이런 이렇게 이미지로도 좀 잘 쓸 수 있구나라는 게 예시로 생각이 나가지고 좋은 음, 방법이 아닐까라고 해서 말을 해봤습니다. 음, 음, 지금 두 사례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다 되게 직관적인 이름들이 음, 음, 쓰이고 있는데 사실 또 그러면 기억이 나는 게 사실 블루보틀이 음, 딱 음, 들었을 때 커피와 연관되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블루보틀이 뭐 역사적으로 들어가는 유래가 커피를 마실 때 담아 먹는 뭐 그런 거를 블루보틀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거기에 커피와 오래된 역사가 들어간 네이밍이었는데 이런 것도 저는 직관적이진 않지만 브랜드의 매력을 알아가는 또 한층 더 높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음, 브랜드 네이밍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음,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맞아요. 네, 이상형 말하세요. 아니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네이밍이라는 게 사람 이름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사람 이름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제가 자꾸 영화와 연결을 시키지만 영화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사실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가 넘어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할리우드 영화 중에 음, 퀸카로 살아남는 법이 있어요. 음, 음, 다들 아시나요? 그죠, 그죠, 그죠. 네, 그 퀸카로 음, 살아남는 법이 원래 원 제목은 mean girls인가 meaning girls인가 이렇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약간 싸가지 없는 여자 소녀들 약간 이런 데 그거를 정말 번역을 잘했다 생각을 엄청 음, 했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뭔가 이름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영화를 보러 가고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거든요. 그죠, 어, 그죠. 네이밍이라는 게 정말 어디에서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 그 직관적이기도 하고 그런 보고 싶어지는 머리에 확 꽂히는 이름이라고 했을 때 또 생각나는 게 나는 외식이랑은 상관없지만 애플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애플이라는 이름이 애플. 애플이 사과라는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사과라는 정말 단순한 단어인데 그치. 그거를 브랜드명으로 쓴 거잖아. 근데 음, 초반에는 사실 엄청 헷갈릴 수도 있고 뭔가 검색도 되지 않고 약간 그런 이름들이었을 텐데 지금은 애플 하면은 사과보다 오히려 그 브랜드를 음, 떠오르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이 됐잖아. 근데 그 음, 이름을 쓰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정말 직관적이고 또 기억에 정말 오래 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되게 위험한 이름이기도 하지. 너무 잊혀질 수도 있으니까 그치. 기억에 스쳐만 지나갈 음,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어, 어떤 걸 해야 될지 그 사장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나는 또 애플처럼 그렇게 직관적인 이름도 굉장히 좋아하고 기억에 잘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은지. 난 처음 기억에 남기고 인지도를 쌓기에는 직관적인 게 최고라 생각을 하는데 음, 장기 있을 때 뭔가 그 브랜드에 애착을 가지게 되려면 일단 그 브랜드 네이밍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 내가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내 친구를 데리러 가서 아 근데 이 브랜드 이름이 이런 데서 시작이 됐대. 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대.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뭔가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게 또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듭니다. 네이밍은 브랜딩을 하는 요소 중 하나잖아. 내가 음, 이 기업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를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라서. 근데 또 완전 반대 사례는 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관적으로 이름을 짓잖아. 내가 아픈 통증이랑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약이랑 되게 잘 이어지게. 그런 게
그래서 약간 그런 어느 분야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외식 기업은 직관적인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외식 기업? 기업이면 약간 애매한데 그냥 가게 하나 이 정도면 되게 직관적인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 이름을 통해서 뭘 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름이랑 가게가 이런 전혀 매치가 안 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게는 계속 내가 뭔가 여러 번 이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판매하는 메뉴 외에는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이나 약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러니까 가게나 약품은 되게 직관적인 게 좋은 것 같고 하나의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할 거라면 아까 뭐 기업들이 리브랜딩 하는 것처럼 진짜 확장성이 넓거나 아니면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슬로건이 담긴 그런 네이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입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CJ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니면 그 이전 세대는 CJ가 익숙하지가 않고 제일제당이 익숙하잖아. 맞아. 그런 그리고 그런 그런 것 느낌이지. 나는 항상 이걸 생각해보면 사실 제가 사심이 아니라 그 처음 그 NCT의 이재노 씨의 이름을 듣고 아니 웃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들켰네. 네. 진심으로 그 이름이 되게 독특하다 생각해서 예명이겠지 했는데 본명이었더라고요. 한자 이름. 그래서 아 이름 진짜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 본명을 밝힐 순 없지만 이 일본어로 바꾸면 그대로 부를 수 없고 영어권 사람들도 되게 부르기 어려운 이름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항상 영어 이름을 자기 본명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러웠어요. 뭐 제니도 그렇고 뭔가 지수라는 이름도 사실 영어권 사람들도 부르기 쉽고 이런 이름이라서 그런 이름을 불러서 또 생각해보면 직관적인 게 최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기업들도 사실 해외로 나갈 때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출해도 중국어는 완전 색다른 하긴 하지만 거기에 담긴 이름의 뜻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추게 할 수도 있고 영어권 사람들이 들을 때 엥스러운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면 아까 이야기 나왔던 비비고가 정말 잘 한 것 같다. 외국으로 이런 갈 때는 진짜로 약간 받침이 없는 게 음, 진짜 제일 발음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받침이 하나 들어가는 순간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발음하기 어렵고 영어권 가면은 더 발음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받침 없이 나오는 이름들이 제일 그 사람들이 말하기 쉬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 있잖아. 지금 애기들 20년도대부터 아이들 걔네들 이름이 약간 그런 받침 없는 아, 외국에서도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하더라고. 약간 뭐, 제니 같은 막 제니, 맞아, 뭐, 제니도 본명인 게 난 놀랐어, 뭐 김제니. 희지, 뭐 이런 하여튼 우리는 음, 옛날에 되게 혜은이 아니면은 뭐 혜원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받침 딱 아, 넣어서 되게 정자로 보이게 하는 게 되게 옛날에 이쁜 이름이라고 했었어서 지금은 그게 많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래서 이름 되게 부르기 음, 쉽대. 외국 애들도 잘 부를 수 있도록. 아, 그런 게 되게 방금 신기하더라고. 브랜드 네이밍으로 파리바게트. 음, 파리바게트가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프랑스에서도 잘 된다고. 정말 브랜드 네이밍으로 성공한 거 아닐까. 오 진짜로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도 그 파리바게트란 이름이 너무나도 되게 파리에서 나왔을 것 같은 이름이라서 음, 느낌이지 않나. 맞아. 파리바게뜨도 그렇고 뚜레쥬르도 아, 나 뚜레쥬르 하면 정 사장의 일화가 너무너무 재밌거든. 뚜레, 뚜레쥬르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정 사장님? 프리즈리를 처음 보고 전 영어만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 어릴 적 저에게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런 거 다 하나도 몰랐고 불어 이런 거 하나도 몰랐고 그래서 저 파리바게트가 생긴 걸 보고 그 옆에 뒤에 보통 이제 주변에 뚜레쥬르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저는 그걸 처음 보고 코스 레스저러스가 왜
때려지를 보고 엄마한테 엄마 토스레스 저러스다 뭐야 이러면서 근데 저 이름이었어. 처음 나왔을 때. 나도 처음에 저건 대체 어떻게 읽는 거야? 난 뚜레쥬르와 그 간판에 적혀 있는 거와의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때도 진짜 맞아 영어밖에 맞아. 몰랐을 때니까. 전혀 발음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맞아. 발음이 되는 게 신기해서 약간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갈 때도 이 브랜딩을 고민을 하지만 반대로 해외에서도 해외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해외인 거잖아. 그치. 그럼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걸 고려해서 브랜드 네이밍을 할까? 또 그렇게 뭐 당연히 한다면 어떤 게 우리한테는 성공한 사례이고 실패한 사례일까? 얘기해보면 난 실패한 사례는 나에게 실패한 사례는 뚜레쥬르지만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정착이 잘 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한다. 맞아. 맞아. 뚜레쥬르도 약간 우리가 한국어랑 영어에만 많이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이외의 문화권, 특히 영어 그 알파벳으로 적히지만 알파벳으로 읽지 않는 문화 언어가 정말 정말 많잖아. 맞아. 프랑스어, 뭐 스페인어, 뭐 등등등등. 물론 다 영어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잉? 이게 뭐지? 하는 것들이 좀 많았던 음. 것 같아. 난 사실 에르메스도 아, 맞아. 사실은 H가 에르메스. 묵음이잖아. 그래서 H는 묵음이야. 밥. 맞아, 바프도 H는 묵음이야 이런 식으로 광고를 되게 잘했었는데 그런 문화권의 그런 발음들도 외국에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잘 못 알아서 그렇지만 참 잘 녹아들어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나 생각도 드는 거야. 맥도날드도 처음에 MC 도날드라 읽었었어. 아, 맞아, 맞아. 마크도나르도 맥도날드. 정말, 마커스. 정말 브랜드 네이밍 이야기는 사례들도 끝도 없이 나오지만 그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고 사실 그게 브랜딩이랑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브랜딩까지 정말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늘은 이쯤 하도록 하죠. 빨리 조, 끝내고 싶은 거지 그냥. 좋은 클로징 멘트였다. 적당했다. 네, 는 사실 그 일레터 제목으로 사용했는데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불러주세요.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빨리 그랬을 부르셔야죠. 저 방금 불렀는데 아니요,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아니요 저 방금 불렀 아니, 이름이 뭐라고요? 아무쪼록 어, 그것만 보내시고 어, 띠록 잡혀가지고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사장이 노래를 부르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어, 아, 똑같은 수법은 안 통합니다. 진짜 안 다른 들리는 수법. 것 같아. 오케이. 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빨리 노래 안녕. 불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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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예요?